드디어 이제 하이라이트,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35회 시험에서 납세 절차. 자,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고 매년 언제? 6월 1일입니다. 항상 뭐든지 판단한다.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또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납기요. 재산세 적립을 해야 되는 납기는 상식처럼 알아주시자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자, 건축물 선박 공기 7월 16일 30일, 토지부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주택분만 두 번 나눠 징수하죠. 부가 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얼마? 20만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 한꺼번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9월달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자, 주택분만 이렇습니다. 토지분은 20만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자, 20만원 이하일 때 꼭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입니다. 우리 재산세 납세지요. 자, 부동산은 당연히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 주택 소재지, 이렇게 재산 소재지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주소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관할 세무서,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 보통징수할 때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협심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합산한 그럼 틀려요. 구분한 납세고지서고 납기 개시 전 아니고 10일 전 아니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소방분, 지역자본시세. 재산세랑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지.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또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얼마, 이렇게 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 지역자본시설세로 바꿔요. 아니고 소방분, 재산세 친구, 얘가 재산세하고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수 있습니다.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고지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2,000원 징수하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정 납세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수탁자, 위탁자예요. 위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위탁자가 세금 못 낼 때 수탁자가 그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무가 있다는 거. 누가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다 신탁해버리고 나 배째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위탁자가. 그래서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자의 세금을 납부할 무가 있다. 종부세도 똑같고요. 재산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사유가 어떤 경우냐?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누가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계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거 상속계시된 재산에다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무자지만 수탁자가 이거 신탁재산에다 이런 걸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으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실제 종중재산이에요,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은 세율이, 재산세 세율이 다른데 주택을 팔았어요. 매수인이 등기 전 안해감으로 인해서 나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과세기 6월 1일 날 공부상 2주택일 때 그 세대원이 나 저 사람한테 팔았어요 지금,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하게 되면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이런 신고, 세대원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현황을 제일 잘 아니까 신고해주게 됐습니다. 자, 과세액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이런 신고사유 발생했을 때는 15일 이내 신고해주게 됐습니다. 사유 발생일 아니에요. 사유 발생일 아니고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거. 즉 소재지관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고 보세요. 신고권과 사실과 다를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고, 이런 신고는 협조무 같은 거기 때문에 신고 안 했어도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자, 재산세 물납 요건 및 대상 물납입니다.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자, 부동산을 물납 확인하는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행고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물납 요건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는 거. 자, 분할 납부 요건입니다.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3개월. 2개월에서 요번에 3개월로 개정된 거 꼭 기억합니다. 2024년 개정세법. 분납기한, 재산세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납부할세 재산세 500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인에 최소 얼마 내고? 250 내고 나머지 금액. 재산세 납부할세기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250 내고 나머지니까 얼마? 150만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자, 500만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니까 최소한 납기인의 절반 내고 나머지 금액이죠. 재산세 납부할세기 7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300만원의 절반, 700만원일 때 절반 얼마입니까? 350만원 분할 납부 가능하다. 절반까지. 재산세 물납과 분할 납부 차이점이요. 물납은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할 수 있죠. 그래서 물납은 무조건 받아주는 거 아니고 신청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분할 납부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니까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고.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근데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 내만 신청을 제출하면 돼요. 10일 전까지 분할 납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 상환. 원칙적으로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몇 프로? 150% 못 넘게 합니다. 자, 토지 건축물. 근데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환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주택은 더 정교하게 돼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나 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 상환 적용이 없다. 주택부는. 다만 과세표준 상한액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 재산세 부과된 종전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상한액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이 법인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 개인 소유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하는 주택 150% 아니고 130% 세부담 상한, 이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세 넘어가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요. 과세상부터 봅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가 대상입니다. 주택의 별장과 고급택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별장 고급택 다 포함이에요. 재산세에서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대상이 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같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같은 거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죠.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는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 용지 과다보유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떻든 간에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여러분, 종부세 아닌 거, 재산세 대상인데 종부세 아닌 거, 일반 건축물,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락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선박항공기 아니고 분리 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인데 공시가 합할 때 합산해서 배제되는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회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런 주택들을 임대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주택들을 보유한 납세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할 세무서에서 이런 걸 제외하고 종부세 계산하는 것이지, 신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과세권자 알아서 이런 거 빼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는 신고할 때 주로 언제 신고한다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박수 한번 또 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넉넉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박수 한 번 더 심차게, 잠결 겸 영혼을 불러드리는 박수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네, 힘내시면서. 좋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세무자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예요. 과세기준연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 말은 재산세 납세무자가 모두 종부세 납세무자 되는 게 아니라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라는 거. 자, 주택분은 항상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공시가판 금액 얼마? 주택분 얼마? 9억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일 때는 얼마? 12억 초과하는 자고.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법인 주택분은 공시가격 1억이든 5억이든 다 납세무자가 됩니다. 법인은. 그 다음에 신탁재산 똑같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기다가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준연재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기준금액이 작아요. 얼마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기준금액이 높아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토지도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 그리고 이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 물적 납세무, 재산세랑 똑같아요. 자, 신탁재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종부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이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어렵죠?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주택분해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되는 금액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을 자, 종부세는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럴 때 공제되는 금액, 공시가판 금액에서 주택분요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12억 공제입니다.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도 포함해서, 자,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인데 1주택자 신고한 경우 등 1세대 1주택 12억 공제하고, 법인은 공제되는 금액 빵원이고 없고, 자, 나머지 일반 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시가판 금액에서. 그리고 공정시장가 주택분 60% 곱합니다.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토지는 종부세 무조건 몇 프로예요? 100%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 100% 곱한 금액이고 100%. 토지는 100%입니다. 자, 세율 및 세액입니다. 종부세 주택 세율이요. 개인 소유 주택일 때 2주택 이하는 빵5 27 7단계 초과세율이고, 3주택 이상일 때는 빵5 5 0.5에서 5% 빵5 5 7단계 초과세율이고요. 자, 법인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부르는 단체의 경우는 비례세율입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기업, 종중, 공공주택 사업자 등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지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2주택 이하일 때는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비례세율, 2주택 이하 2.7. 자,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요. 이중과세 공제. 자,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뺍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 그럴 때 재산세 공제할 때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 적용됐을 때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지,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세 번이나 나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적용됩니다. 70% 아니고 90% 아니고. 자,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 또는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만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 다주택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법인은 이런 세부담상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65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 30%, 70세 이상 40%요. 틈날 때마다 외우려고 노력해야지 제 얼굴만 보고 있지 말고.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한 자에서 공제해줍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 중복공제 50% 범위의 중복공제 적용되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신고 허용. 자,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 신고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과세표 결정 시에 12억 공제하고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신고를 하는 거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신청 없더라도 이렇게 이런 거를 특례를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특례를 적용했을 때는 납세의무자는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큰 자, 지분이 같을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고요. 특례 적용 안 했을 때는 1세 1주택자는 각각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례 적용한다 그러면은 공시가판금액에서 12억 공제하는데 특례를 미적용하면 각각 9억씩 공제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까지? 18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소유 1세 1주택은 특례 적용 안 받을 때 실적으로 18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자, 특례 적용하면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를 최대 80%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특례 미적용했을 때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는 안 된다는 거. 종합합산상 토지는 1에서 3% 3당의 종합세율 적용됩니다.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종부세 부과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고요. 종합합산상 토지 1에서 3% 3당의 종합세율. 별도 합산상 토지는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세요. 05, 07, 3당의 종합세율이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세부담 상한. 주택이나 토지나 전년도 총세액 상당히 150%번 넘게 해요. 근데 주택분은 항상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죠. 법인이 주택분 납세의무자일 때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만 주의하면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총세액 상당의 종부세는 150% 못 넘게 합니다. 자, 과세구미세, 주택의 종부세는 주택도 갖고 있는데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한계 종부세입니다.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세요. 건축물 아니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세요. 자, 종부세 납세 절차 중요하죠. 과세기준이 있는데 재산세랑 똑같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종부세도. 자, 납세지는 꼭 주의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납세에 달라집니다.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라는 거,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부동산 소지 아니라는 거, 거주자일 때. 비거주자일 때 막 팍가서 마돈나 떠올리셔야죠. 국내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없어야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을 때는 주택과 토지 소재지를 납세해주려는 예외도 있다는 거, 비거주자일 때. 외국법인도 그렇고요. 주택이나 토지가 둘 이상이면 공시가액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를 납세해주려 합니다.
자, 부가징수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장이 세액 산정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자,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지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든 주택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가세액을 기재해서 합산한 땡입니다. 구분한 과세표준가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였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고유서 날라온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자,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원칙 정부과세죠.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다. 11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납부 고지 후에 납부 정화산세 적용됩니다. 3%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의 납부 고지 후에 납부 정화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근데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종부세. 아무리 꾸지 넘어가면 안 되고. 분할납부 납부할세 250만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요. 자, 분할납부 처리 기준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종부세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원 이하 할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뺀 금액 분할납부니까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250만원 차 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해당 세액에서 400에서 250 뺀 나머지 금액 얼마? 150만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다. 500만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납기내 절반 내고 나머지요. 납부할세액이 7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 350여. 절반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끝났네. 복습까지. 자,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들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소소한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에 자족하면서 실망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 합격의 희망을 꽃피울 준비가 되신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힘내시고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합쳐서 양도소득세 다 본다는 거, 또 기적의 필기노트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 출간됐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